싶은데요.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미디어 교육이에요. 제가 이제 TV 보고 뭐 영상물 보고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게 됐다, 그렇게 한다 이러면 어머님들이, 야, 우리 애는 텔레비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애는 눈만 뜨면 텔레비전 보고 눈만 뜨면 컴퓨터 켜고, 예, 눈만 뜨면은 그런 거 하니까 우리 애가 잘하겠다 생각하시는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미국으로 보냈어요, 연수를. 근데 얘가 미국에 연수 가가지고 집에 틀어박혀 가지고요, 컴퓨터로 다시 보기 해가지고 우리나라 방송을 다 보는 거예요. 예, 모든 재밌는 방송을 다 보는 거예요. 막 드라마도 보고 쇼 프로그램도 보고. 예. 그 영어가 되겠어요? 거기 가서 공부가 되겠냐고요. 엄마 없으니 잘 됐다 이래가지고 컴퓨터 게임만 계속 하는 겁니다. 잔소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럼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도 미디어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저는 3학년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교육이 아닌가, 그걸 좀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영어를 시작한다라는 것 때문에 미디어를 좀 일찍 접하고 있죠. 영어 교육이라는 거를 빙자하니까 미디어를 일찍 접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저는 미디어를 이용한 영어 교육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그래서 꼭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배움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감을 좀 갖는 아이들로 좀 키우셨으면 해요. 좀 저는 이 자신감 부분에서 엄마들이 그래요. 미리미리 뭔가를 가르쳐 보면, 특히 영어를 일찍 가르쳐서 남들보다 일찍 하면 애들이 자신감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일찍 안 가르치면 애가 자신감이 없을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자신감하고 잘난 척을 잘 구별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즘 애들 가만히 보면 잘난 척을 되게 해요. 근데 자신감은 없어요. 이런 경우죠. 아이들이 이래요. 나 저거 안 해봐서, 난 저거 안 배워봐서 못해요. 내지는 나 저거 해봤는데 재미 되게 없던데. 이런 식으로 하고, 애들이 조금 친구보다 조금 더 할 줄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난 척들을 하고 친구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내가 지금은 안 해봤지만 하게 되면 잘할 수 있을 거다. 또 내지는 난 하면 할 수 있어. 지금은 못하지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긍정을 갖는 것이 자신감인데, 저는 요즘에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뭘 일찍 가르치는 바람에 도리어 잘난 척은 할 수 있는 반면에 자신감은 갖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배움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너무 요즘 아이들이 뭔가 식상해요. 나 저거 몇 살 때 해봤는데, 나 저거 다 해봤는데 저거 나는 못해, 아니면 재미없어,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할 수 있겠다,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시는 게 그 터잡기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본격 연수를 하는 4학년 때까지 영어를 듣도 보도 하지 말고 영어를 하지 말라는 얘기로 또 잘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영어에 대한 흥미나 배우겠다라는 동기를 갖는 정도로 영어를 좀 가볍게 접하는 것들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어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 안 접해줘도요, 요즘엔 유치원이라든가 기본적인 교육기관만 가도 영어를 많이 접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영어에 흥미를 느끼는 정도? 좀 더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뭐 7살 아이가, 나 영어 너무 싫다, 난 영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뭐 1, 2학년만 돼도 그런 얘기 하는 아이들 보면 너무 슬프죠. 예, 그래서 이제 영어를 난 조금 더 배우고 싶다, 더 하면 재밌겠다 라고 느끼는 정도로 터잡기를 하셨으면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 7세 이하에서는 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굳이 또 하시고 싶으시다면 영어를 안 시키면 엄마가 마음이 불안하시대. 그래서 이제 제가 신경안정제라고 말씀드려요. 엄마들의 신경안정제. 그러면 신경안정제 많이 복용하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아이하고 엄마가 행복하는 정도로 좀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정도. 그래서 일찍 영어를 시작하시고, 예, 진행을 하신 분들을 보면은 대체로 그 엄마랑 아이랑 행복한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이가 성공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 2학년쯤 되면은 하루에 30분씩 한 주 3회 정도 엄마가 육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거나, 아니면 EBS 교육방송에서 나오는 콘텐츠들이 참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는 정도로 해서 자기 학년 영어 교과 내용을 좀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영어를 진행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3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연수의 직전까지 이제 다다랐고요. 그래서 연수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주 3회 정도씩 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지고요. 그 비디오를 적응하고 또 그 다음에 그 흘려듣기 뭐 이런 것들을 적응하는 기간들을 갖는 기간으로 이제 연수에 다달라서 점점 3시간에 가까워지는 이제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3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3시간 진행하는 걸 기본으로 하면서요. 이제 각각의 아이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제 듣기를 좀 다양화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흥미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매운탕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양하게 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 매운탕 끓이기라는 걸 잊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은 뭐예요? 생선. 생선은 이제 영상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국물, 흘려듣기. 그러니까 매운탕이에요. 생선찜이나 조림이 아니고 튀김도 아니고 그래서 넉넉한 흘려듣기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 이제 양념, 아이의 입맛에 따라 뭐 이제 영어 책 보고 듣는다든가 또 인터넷 동화를 활용한다든가 뭐 학습용 CD롬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엄마가 뭐 영어로 놀이를 같이 해주신다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건 결국에 아이의 흥미와 입맛에 맞춰서 양과 시기를 조절하시는 것은 각각의 집들에 따라서 개성 있게 저는 진행을 하시면 된다고 보는데요. 가만 보면요. 내 아이 입맛은 모르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남의 집 아이 입맛에만 신경을 쓰세요. 뭐 누구네 집 애가 몇 달 되었을 때 뭘 했으니까 우리도 그걸 해야지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데 남의 집 양념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아이 입맛에 맞는 양념과 그 시기,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엄마표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 아줌마표가 아니고 옆집 아줌마표 아니고 엄마표. 그래서 내 아이한테 맞춰가자.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귀가 뚫리니 입이 열린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듣기를 계속 쭉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마다 나타나는 시기와 그 양은 다르지만 흘려 말하기라는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예, 여기서 장면 보고 이야기 또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일은 뭐든 열심히 하게 되는 법. 엄마와 함께하는 영어 연수의 듣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의 흥미. 좋아하는 비디오를 보다가 아이는 자연스럽게 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비디오를 처음 봤을 때는 못 알아듣겠고 그랬는데 점점 보다 보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완전히 다 알아들어요, 쉬운 거는. 말을 보면서 막 따라하죠. 근데 이게 흘려 말하기 이 장면을 촬영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이제 옹알이 하듯이 그냥 중얼중얼 조그맣게 하거나 흥얼거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비디오를 보면서 비디오 볼 때만 따라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듣는데 이제 뭐 오디오 틀어놨을 때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하는 게 아니라 들었던 소리들을 기억해내서 흥얼거리는 현상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유행가 같은 거요. 내가 외우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면 외워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현상이 있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부르라 그러면 못 부르시죠. 일정한 부분만 조금씩 따라하는 거. 이제 그런 현상과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촬영할 때 항상 그 비디오를 보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만 좀 촬영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흘려 말하기 현상이 일어나요. 노래를 따라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뭐 동작을 따라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의성어, 의태어 같은 거부터 따라하고 말을 여러 가지 따라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예. 말하기가 그렇게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그 말하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했을 때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거든요. 교정하거나 이렇게 지적하지 않고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틀리는 말을 하더라도 고쳐주거나 이렇게 지적하지 않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들처럼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흘리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면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도록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권하고 있는데요. 아나운서들이 말을 잘하는 것은 이제 많이 대본을 보고 연습을 하고 그래서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속 따라 말하기라든가 정확하게 따라 말하기, 뭐 음성 일기, 음성 편지, 뭐 퀴즈놀이, 아나운서 놀이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진짜 말하기 상대를 만나서 말하기를 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방법적인 얘기는 좀 여기서 지금 시간 관계상 충분히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를 기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시행착오하고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배울 시간과 기회를 안 주고 애들 보고 못한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격려해 주는 거 필요할 때, 그러니까 아이가 잘 못한다고 생각되어질 때 격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잘하는 아이 칭찬하기는 쉽잖아요. 예. 잘 못했을 때 우리가 격려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기가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진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모국어 습득 과정,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 순서대로 간다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예. 영어 나이를 잊지 말자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다려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이제 영어로 이제 2살인데, 아유, 아직까지 얘는 이렇게 읽기가 안 돼. 이러시면 안 되죠. 2살짜리 읽기 못해요, 원래. 정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이 영어 나이를 계속 잊지 말아야겠죠. 예. 자, 이제 제가 솔빛이네 엄마표 영어 연수에 대해서요,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귀국을 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간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대학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연수가 끝나고 대학을 갈 때까지, 그리고 대학에 가서 또 어떻게 영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할까 해요. 예,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그 영상 보기에서, 비디오 보기에서 아이가 혼자 보기에 놔둔 게 좋은 거 아니면 이게 항상 엄마랑 같이 하는 게 이게 올바르게 보는 건지 그냥 아이 혼자 봐도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늘 같이 볼 수는 없는데요. 좀 같이 봐줄 수 있으면 아이가 더 이제 흥미를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아이의 연령과 성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아이는 이제 혼자서, 자기가 즐기면서 보는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같이 보는 걸 또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의 성향에 따라, 엄마가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리 아이가 좋아해도 엄마가 계속 같이 봐주는 것들이 엄마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다가 맨날 졸고 좀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못 볼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는 4학년 이상의 큰 아이였기 때문에 혼자 봐도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나이이기 때문에 또 혼자 보는 시간도 많이 가졌었고요. 근데 아이가 연령이 어리다면 혼자 보게 그냥 두는 건 별로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솔빛이네 영어 연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뭐 방법은 그렇게 복잡한 방법은 아닌데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 그리고 영어 교육을 바라보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이한테 왜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는지 그 목적과 목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어머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